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국제 정세가 아주 좀 다이내믹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디지털 달러를 생각하고 있고, 중국은 또 디지털 위엔화를 이제 맞받아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으로 인해서 나토가 결집되고 있는 이 시기에 또 중국을 중심으로 한 브릭스라든지, 또 얼마 전에 개최되었던 상하이 협력기구에서 상하이 협력기구는 주로 이제 중앙아시아의 원자재가 많은 국가들이죠.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스탄 이런 종류의 나라들인데, 러시아도 포함이 되지만은 자신들의 결제 시스템을 만들 많은 제안을 갖고 있어요. 특히 시진핑 주석이 전번 상하이 협력 기구의 우즈벡에서 열렸던 회담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상하이 협력기구에 가입된 국가들끼리 통화 결제, 그러니까 무역 결제 시스템 이런 걸 가지자 하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이 시기가 달러의 시대에서 이제 과거에는 참 영토적인 전쟁의 계엄에서 이제는 경제 전쟁의 계엄으로 왔는데, 이제는 바로 국제 금융 전쟁의 개념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한국 정부는 국제 금융의 일부 재벌이나 일부 특권층에만 정보가 제한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좀 풀어가지고 여기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또 여기에 관심 있는 국민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정부의 문을 넓히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한족의 말기 시대에도 참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펴면서 외세 열강들의 침략을 막겠다고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 내면에는 자기 권력이거든요. 오늘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국제 금융 전쟁에 대비하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은 우리의 경제 기반까지도 잃어버립니다. 왜냐? 며칠 전에 있었던 상하이 협력기구에서 시진핑 주석이 스위프트 외에 우리 같은 이런 아시아 민족끼리 힘을 합치는 국제 간의 결제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은 벌써 이제 전쟁 아니겠어요? 어느 당 대표가 자신의 잘못을 체크하고 그 잘못에 대해 기소를 하겠다는 검찰에서 전쟁이다, 그런 뜻이, 그런 것보다도 이제 정말 전쟁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나 이 핵심 관료들이 아직 그 의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얼마 전에 론스타에 5천억 가까운 돈을 배상해주는 그러한 상황이 생겼음에도 지금 그 이야기가 수면 밑으로 쫙 내려가 버렸잖아요. 반대되는 당에서 무슨 영빈관 계획을 하는 이런 거 무슨 나오면 와르륵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국민의 혈세가 줄줄줄 새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 정치인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제가 지금 올해가 2022년이니까 1991년이면 한 몇 년 전쯤 됩니까? 거의
뭐 참 수십 년의 세월 아닙니까? 민주당을 제 손으로 만들어 본 사람입니다. 그 통합민주당을. 그런데 물론 이제 여러 그 정치인들이 다 합쳐서 이제 그렇게 만들었지요. 만들었는데 제 손으로 그 정당의 구성을 해본 사람인데 오늘날 이 정치인들이 자기 개인의 실수나 자기 개인의 범죄 혐의가 전쟁이 아니라 지금 국제금융전쟁의 이 시대에 들어가 인식을 해야 돼요. 불과 3, 4일 전에 상해 협력기구의 시진핑 주석의 그 발언은 국제금융전쟁에 들어간 거예요. 아주 시지석이 그 정신 감각이 빠른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무리한 전쟁을 하는 중에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지금 미국의 여러 가지 달러에 대비한 디지털 달러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정책에 대해 가지고 한방 역공을 친 것이 바로 지금 중앙아시아의 그 자원을 갖고 있는 국가들의 중심으로 한 결제 시스템을 만들자 하는 이런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매일 국제금융 그러면서 이 스캐머들 때문에 시달릴 것이 아니고 이제 좀 안목을 높여가지고 정부가 제대로 못하더라도 우리가 비록 미약한 우리의 힘이나마 대화를 하면서 이 나라가 정말 국제금융전쟁의 시대에 들어섰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 인도네시아의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식민 역사가 갖고 있는 펀드 히스토리를 가지고 오늘날 그 뭐 스와르노니 무언이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을 속이는 그 스위스의 U자 은행의 페이퍼를 가지고 속이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은 스위스 U 은행의 그 사람들의 페이퍼 가지고는 스윗 MT76는 nothing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쉽더라도 빨리 손을 떼고 새로운 길을 우리가 의논하면서 찾아 나가도록 합시다. 저도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네시아도 네덜란드의 지배 역사 속에서 펀드 히스토리를 가지면서 이제 그런 것을 각색해가지고 아시아인들을 속여왔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속아 넘어갔죠. 그런데 필리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필리핀은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가보셨죠. 그 필리핀 미국 대사관 옆에 필리핀 마닐라 호텔이 있는데 그 필리핀 미국 대사관 밑에는 항상 마르코스 시대에는 잠수함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언제든지 마르코스가 그 독재 정치에 의해서 만약의 경우가 발생할 때는 그 마르코스를 그 잠수함에 태워서 이제 갈 생각까지도 미국은 하고 있어요. 왜냐? 이 필리핀과 미국이 갖고 있는 또 펀드 히스토리도 아주 묘하거든요.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일본의 천황제가 그대로 존속이 안 되었습니까? 히로시마의 원작 폭탄을 터뜨리면서까지 일본을 맹폭했던 미국이 일본 천황제를 그대로 존속시키던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그것은 바로 물론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이 뭐 일본 천황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항배 의식이나 이런 것도 많았겠지만은 일본이란 나라를 통해 가지고 미국이 갖고 있는 전쟁 부채 자본을 미국의 어음으로 해소시켜야 하는 전략적 위치로 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국 6.25 전쟁 기간 중에 그 막대한 부를 그 미국의 그 본드에 의해서 일본은 쌓아가고 있었어요. 뭐 혹자들은 한국 전쟁이 일본의 경제붕의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뭐 그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 근본적인 안을 들여다보면은 일본은 미국 채권에 아시아 시장에 내어놓고 유럽 시장으로 가서 그 돈을 거두어 들이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실제로 제2의 미국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이 필리핀이 또 그와 같은 펀드 히스토리를 이제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필리핀의 독재자 지금은 그 아들이 대통령이 되었지만은 그 독재자 마르코스는 실질적으로 군사 훈련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미군에 의해서 그래 받고 또 일본의 침공 작전에도 그 사용이 되는 유격전에 그런데도 굉장히 그 전략가로서 활동들 그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필리핀의 그 대통령이 되어 가지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과정이 왜 그렇느냐? 거기에 남겨져 있던 금 이런 부분들이 많았었거든요. 우리들은 정확한 그 금의 액수가 뭐 몇만 톤인지는 모르잖아요. 모르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히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등장한 것이 마르코스 패밀리예요. 또 그 안에서도 마리아라고 하는 그 또 여인이 나타나고 이래서 이 아시아 지역을 혼란시키는 필리핀 스캠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필리핀은 또 미국의 교육을 좀 받았잖아요. 미국의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또 그리고 미국의 식민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중에서는 필리핀계 미국인들이 많아요. 그 필리핀계 미국인들이 참 마음 좋은 쌤 아저씨 등에 업혀가 미국으로 가가지고 뱅커가 되고 이제 성공하는 경제인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마닐라 쪽하고 패밀리의 그 연관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좋은 사람들은 또 그걸 좋게 쓰지만은 나쁜 사람들은 그 나쁜 의미에 그걸 하게 된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시티뱅크 관계된 겁니다. 이 시티뱅크의 구조는 필리핀을 봤을 때는 필리핀 마카티는 브랜치예요. 그런데 그 브랜치는 절대적으로 뱅크드라프트나 SBS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시티뱅크 캐시온이나 뭐 딴 데는 나머지 시티뱅크는 전부 다 독립채산제예요. 일종의 필리핀 회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송이 시작되고는 그런 게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 한 15년 가까이 똑같은 뱅코피샤 이름으로 CD라든지 SBLC라든지 뱅크 드랍트라든지 이런 가짜 페이퍼들이 한국 땅을 굉장히 많이 적었어요. 근데 그게 절대 아니다는 거죠. 필리핀 시티뱅크 필리핀 마카티에서는 발행되는 뱅크에 대한 뱅크 인수스로부터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캐시온이나 나머지 독립채산제 법인들은 필리핀 회사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걸 발행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그 필리핀의 가짜 페이퍼를 두고 다니는 몇 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기에는 그런 팀들이 좀 사라지고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그 페이퍼를 제가 벌써 15년 전에 직접 다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 페이퍼에 있는 이름, I로 시작되는 그 이름은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에요. R자로 시작되는 사람도 그렇고. 그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의 옛날 뱅코피사의 이름과 가짜 핀 넘버를 해가지고 그걸 위조해가지고 그걸 우리 한국인들한테 온갖 그 현란한 말솜씨로 피해를 얼마나 많이 입혔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스캐머들의 활동을 볼 것 같으면은 아주 과거에 그 필리핀의 그런 마르코스의 펀드 히스토리를 각색해가지고 움직이는 사안들보다 수준이 더 낮아요.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속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어제는 말씀드린 것은
UBS 바깥 페이퍼는 나싱이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한국당에 시티뱅크 인슈처러먼트에 가까운 것들이 뭐 SBLC든 CD든 타임 디포짓이든 이런 게 서티피케이트 그런 게 전부 다 있다 그러면 다 그거는 만들어진 가짜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그 뒷골목에서 생성되는 그런 페이퍼라든지 필리핀 그 마닐라의 그 골목에서 생성되는 그 페이퍼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오직 뱅크 투 뱅크 스위프트로 이게 연결이 되어야 돼요. 특히 뭐 멀리 베네수엘라나 브라질 쪽에 센트럴 뱅크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뱅게런티가 있다. 그럼 그 스위프트를 요구를 하세요. 누가 주겠다 그러면은 스위프트로 RWA를 보내지 못한다면 그 자체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항상 스위프트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스위프트가 오고 가는 것은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내준 카피가 아니라 내 은행에 받은 카피가 있어야 진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이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의 스캐머들이 저지른 이런 행위에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또 태국의 스캐머들 이야기를 좀 하고 미국의 본사를 두고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한국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그 어떤 회사의 행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회사 이름이나 이런 건 제가 밝히지 않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피해에 젖어 있다 그러면은 어떠한 사례도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